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무결성과 정규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무결성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값들이 항상 일관성을 갖고 유효한 데이터가 존재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을 둬서 안정적이고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는 정확성을 말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란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유효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말합니다. 자, 무결성 종류가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 많이 나옵니다. 개체 무결성 하면 여러분은 기본 키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무슨 무결성이니? 그러면 개체 무결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 기본 키가 나오면 개체 무결성, 계기냐, 좀 그런가? 자, 기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키 나오면 그냥 개체 무결성이구나. 그러니까 기본 키가 있어요. 기본 키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유일무이한 키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 키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후보 키들 중에 기본 키 하나를 설정할 건데 그 기본 키가 널이면 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을. 그죠? 그래서 기본 키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중복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기본 키 자체가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키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래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가 교수번호, 중복되거나 널 값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번호가 있고 교수명이 있고요. 담당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수번호가 이게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딱 그릴까? 이거 ER 모델에서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 A01이라는 교수 번호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하고 있는 것도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교수명에 지금 한 회수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A03이라는 교수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건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A04라는 사람, 교수 번호의 한혜수라는 분은 토목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참조 무결성입니다. 자, 개체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제약 조건이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릴레이션들은 서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릴레이션은 표를 말한다 그랬었고요. 외래키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교수 테이블이 있어요. 교수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 번호는 기본 키로 사용되고 있고요. 학생은 교수에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에서 이 교수 번호는 여기에 있는 것만 여기에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래키하고 관련된 거,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에 관련된 겁니다. 참외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참외. 아까는 기계, 그죠? 기계. 기본 키는 개체 무결성.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 됐습니까?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도움 됩니다. 네, 아실 겁니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참외, 기계. 네, 됐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 R1에 저장된 튜플이 릴레이션 R2에 있는 튜플을 참조하려면 참조되는 튜플이 반드시 R2에 존재해야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 테이블의 교수 번호에서 참조하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번호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교수가 3명밖에 없는데 뜬금없이 A04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요. 네, 다음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뜻을 알면 되죠. 그죠? 도메인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냥 됐습니다. 자, 속성의 범위를 말합니다. 속성의 범위. 원작 값들의 집합 이런 말 나오면 제가 도메인을 골라주라고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릴레이션에서 속성값의 범위가 정의된 경우 이 속성값의 범위가 도메인입니다. 그 속성값은 정해진 범위 이내의 값으로 구성해야 되고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 테이블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입니다. 얘가 입력되도록 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벗어나면 안 되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중간고사 성적을 105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00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만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만약에 105가 입력되어 있다면 도메인 무결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고요. 자, 기타 무결성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널 무결성입니다. 릴레이션 특성의 속성값이 특정 키의 어떤 특정 속성 값이 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널이 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규칙 같은 거, 그걸 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죠. 키 무결성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는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키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죠? 널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관계 무결성입니다. 릴레이션의 어느 한 튜플의 삽입 가능 여부 또는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 튜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지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관계가 적정하니 튜플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무결성을 말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현재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도록 하는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런 거, 널 무결성, 키 무결성, 관계 무결성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면 문제에 답이 있는, 설명에 답이 있는 그런 무결성이라 찾기가 편하죠. 그죠? 근데 데이터 무결성 그러면 정확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다. 데이터가, 자료가 정확하니? 안 정확하니?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기계입니다. 기본키 나오면 무조건 개체 무결성 찍으세요. 참 외입니다. 외래키 나오면 무조건 참조 무결성 찍으세요. 됐습니까? 도메인은 당연한 거죠. 도메인은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무결성은 정확성. 이렇게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정규화와 이상현상입니다. 정규화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화란 함수적 종속성 등의 종속성 이론을 이용해서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서 바람직한 스키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이 됐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거라고 어차피 정규형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교수 번호가 있어요. 이 교수 번호가 있고 이 교수 번호는 딱 교수 번호만 보면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당 과목은 교수 번호에 종속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 번호를 딱 보면 이 분은 지금 정보통신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속이 돼 있다. 그런 걸 이제 종속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종속성이 보장이 안 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표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걔를 무결성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걔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표를. 그런 걸 이제 정규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함수적 종속성을 해치는 경우에 작은 속성으로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서 바람직한 스키마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린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1정규형부터 쭉 있습니다. 개체들에 존재하는 데이터 속성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일치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모델을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단순하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인데 여러 개의 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개체에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화라는 걸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종속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구조를 안정화시킨다라는 말, 요게 핵심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 정규화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의 목적은 당연히 자료 저장 공간의 최소화 및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저장 공간이 요즘 워낙 크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료의 무결성을 극대화합니다. 무결성 유지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삽입, 삭제, 갱신
요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생되는 이상현상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상현상 뒤에 좀 배울 겁니다. 이상현상의 종류가 삽입, 삭제, 갱신이 있다. 삽삭갱? 삽살개? 뭐 할턴 삽삭갱, 삽삭갱 뭐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냥 억지로 짜맞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학원이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삽살개, 삽살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정규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은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과목이 뭐 같은 과목을 시험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좋습니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제1정규형부터 쭉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3규형, 3정규형에서 4정규형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BCNF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5정규형까지 있는데 너무 이건 많이 쪼개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잘 쓰진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잘 쓰지 않고요. 4정규형 정도까지는 쓰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형이 되는 과정을 우린 정규화라고 합니다.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 이상현상, 삽살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상현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삽살개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주세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구조화했을 때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를 우린 이상현상이라고 하고 영어로 아노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설명을 해놓고 보기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상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노말리 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데이터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데이터 의존성이나 의존을 하고 있는 불일치 등을 초래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유형의 이상현상이 존재하고 이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특히 정규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삽입 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가할 때, 삽입 이상이라는 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관계 데이터베이스 표죠. 삽입은 튜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삽입된다든지 또는 삽입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삽입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삽입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갑니다. 됐죠? 삭제 이상입니다. 당연하죠. 삭제란 말 들어가겠죠. 그죠? 삭제했을 때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는 튜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자료가 삭제될 때 관련된 유용한 데이터, 즉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함께 삭제될 수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한 명만 지웠는데 걔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까지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3학년 일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등산 동아리에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산 동아리에서 탈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지웠어. 튜플을 지웠는데 갑자기 연결되어 있는 얘까지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삭제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음 갱신 이상입니다. 수정이죠, 수정. 그죠?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의 튜플만 갱신됨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어져서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등산 동아리에 있는 이 아이가 있어요. 이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의 전화번호가 등산 동아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전화번호 바뀌었는데요? 그럼 여기다 바꿨단 말이야. 바꿨으면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뀌어 있고 여기만 안 바뀌어 있고 그러면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런 현상, 그런 이상 현상을 우린 갱신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일부만 수정되어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발생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네, 다음요. 네, 정규형 종류입니다. 자, 1정규형입니다. 1정규형. 각 칼럼이 하나의 속성만을 가져야 됩니다. 1정규형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의 속성만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컬럼은 같은 종류나 타입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종류나 타입을 갖는다 많이 봤죠? 그죠? 도메인하고 관련되죠?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죠? 각 칼럼이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칼럼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잘못된 얘가 지금 있는데 딱 보면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맨이라는 이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속성에 입력할 때 하나의 속성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입력해 버리면 도메인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칼럼이 하나의 속성만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나머지 규칙은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칼럼에는 같은 종류의 타입의 원자값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과목이 지금 있어요. 과목들이 뭐 C, C++, 자바, 운영체제, DB, SQL 이런 과목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 90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타입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각 칼럼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 뭐 자바 이런 식으로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럼의 순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순서가 뭐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어도 순서가 변경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정규형에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얘를 고치려면 쪼개내야 돼요. 그래서 속성들을 각각 하나로 만들어 줘야 돼요. 학생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핵심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 잘못된 거를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2정규형입니다. 제1정규형을 만족해야 됩니다. 1정규형은 속성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도메인과 관련된 정규형이었습니다. 자, 얘는 모든 컬럼은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적 종속이라는 것은 밑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읽어보고 할게요. 즉 모든 컬럼은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학생 번호와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세트를 가지고 기본키를 만들어 놓고요. 종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본키를 보면 학생 번호가 101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적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도교수도 알 수 있고요. 성적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얘네들 중에 하나 가지고 기본키 중에 하나 가지고 지도교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 종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가 있는데 기본키로 사용하는 세트가 있는데 이 세트 가지고 우리는 점수를 판단할 수 있고 지도교수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보고 어떤 특정한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지도교수를 판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키니까, 여기 묶음이 기본키니까 성적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두 과목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운영체제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는 이 하나를 쪼개가지고 얘 가지고는 지도교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적은 물론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목만 가지고 우리는 지도교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도 같은 과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적을 가지고는 어떤 과목만 가지고는 성적을 볼 수 없지만 지도교수는 과목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키에도 종속이 되지만 얘네들 중에 하나 이 일부분에 대해서도 종속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린 부분적 종속이라고 하고요. 이 성적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세트에 완전히 종속이 되죠. 101이고 운영체제면 얘야. 그러면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근데 모두 완전함수 종속이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규형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 번호와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키로 설정한 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특정 과목의 지도교수는 과목만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교수 컬럼은 기본키에 종속되지 않고 과목에 종속되는 부분적 종속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기본키에도 종속이 되긴 하죠. 근데 일부분에 그 한 컬럼에 대해서 종속이 되는 부분적 종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정규형의 핵심은 부분적 종속입니다. 부분적 종속.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다음요. 3정규형입니다. 이 정규형을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들 간에 이행 종속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행 종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A가 B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C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C에 종속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이행 종속이라고 합니다. A는 B의 부하예요. B는 C의 부하예요. 그러면 A는 C의 부하가 된대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기본 키를 id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걸로 id를 알면 우린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등급을 알면 할인율을 알 수 있어요. 그 B를 알면 C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id를만 알아도 할인율을 알 수 있는 상황, 이걸 우린 이행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정규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쪼개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쪼개놓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두 개의 테이블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걸 제3정규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이행종속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이었고요. 도메인을 맞춰줘야 됐고요. 부분적 이행 종속이 없었어야 돼요. 부분 종속이 없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행 종속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다음 보이스 코드 정규형입니다. BCNF라고 합니다.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4정규형 가기 바로 전입니다. 전 단계고요. 3정규형을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정규형을 만족해야 되고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자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기본 키가 있으면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지금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교수들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학생이 자바를 듣고 있다. 이 학생 번호와 이 과목을 두 개를 묶어서 기본 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키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기본 키를 이용하게 되면 지도교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번호 102번하고 자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효정이라는 지도교수에게 수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기본 키가 되는 건데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 집합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는 후보키 집합에 없는 어떤 컬럼이 결정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읽어볼게요. 기본키를 학생번호와 과목으로 가정하고요. 기본키를 이용해서 지도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과목을 다른 교수가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목이 결정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목이 지도교수를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 그러면 무조건 딱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보키의 집합이 아닌 이 어떤 칼럼이 얘가 과목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응식 그러면 자바예요. 김응식 그럼 자바예요. 한다면 그러면 C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자가 이 중요한 건 결정자.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집합에 속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BCNF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해결하는 방법이죠. 얘를 또 이렇게 쪼개는 그런 방법인 거죠. 학생 번호를 이렇게 학생 번호와 지도교수를 나누고요. 지도교수와 과목을 나눠주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학생 번호가 2명이 있고요. 얘 2명이 지금 각각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치 종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2개 있어. 2개 이상 있어. 뭐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그냥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씩. 지도교수와 과목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종속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세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거든요. 정교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네, 볼게요. 네, 다음 4정규형입니다. BCNF를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다치 종속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아까 해봤죠.
다치 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분해해야 되는 정규형인데요. 자, 얘는 좀 어떤 관계가 돼 있냐면 학생 번호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101이라는 학생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근데 과목을 두 과목을 수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미도 두 개예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1 학생은 자바와 C++을 수강하고 노래와 게임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학생 번호 하나에 과목도 여러 개, 취미도 여러 개 이렇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한 과목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치 종속이 된다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취미까지 다 다르게 있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속성이 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걔가 다 다른 경우에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1번 학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학생 번호 하나에 과목 여러 개와 취미 여러 개가 종속이 되는데 학생 번호를 토대로 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 번호를 딱 찍으면 101이라는 학생을 우리가 찍으면 그냥 과목만 알 수 있게 자바, C++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취미도 이 학생 번호를 찍으면 취미가 노래, 뭐 게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4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바, C++, 이런 식으로 중복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제4정규형의 특징이고요. 다치 종속 관계를 분해하는 그런 정규형을 바로 4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다치 종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목과 취미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인데 같은 테이블의 학생 번호라는 칼럼에 다치 종속되어 버려서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생 번호와 과목을 따로 하고요. 학생 번호와 취미를 따로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그럼 학생이 지금 2명이에요. 2명인데 얘가 수강하고 있는 거 물론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표시하는 건 이렇게 표시해요. 다치 종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목과 취미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목은 과목대로, 취미는 취미대로 이렇게 쪼개는 방식. 이게 제4정규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치 종속이 없어야 되고 다치 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분해하는 정규형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디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그러니까 한번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능사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안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도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특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네, 다음요. 자, 마지막 5정규형입니다. 자, 얘는 실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인데 시험에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1정규형부터 4정규형까지 우리는 계속 쪼갰어요. 계속 분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치 종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완전히 분해한 거를 우리는 제5정규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5정규형은 다음 규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4정규형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키를 가지고 어떤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쪼개야 되는데 그게 어떤 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얘를 B, C, D로 나눴어요.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이렇게 키를 기준으로 어떤 후보 키가 있으면, 기본 키가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나눴는데 다시 얘를 결합을 할 때 완벽하게 A가 되면 그걸 조인 종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그게 아니고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일단 틀린 말은 아닌데 용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속이 되는 게 키를 기준으로 종속이 돼야지 어떤 다른 컬럼을 가지고 종속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를 만들려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키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5정규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몰라도 되는데 의미 있는 테이블로 모두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를 우리는 제5정규형이라고 합니다. 다 나눈 거를.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키가 기준이다.
후보키, 뭐 기본키, 걔가 기준으로 해서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종속이라는 말 자체는 그 나뉘어진 거를 다시 조립했을 때 나누기 전 A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조인 종속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키가 아니고 다른 값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 종속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조인 연산했을 때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 5정규형의 특징은 조인 종속이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보다가 어떤 문제를 보다가 정규형 방식 중에 조인 종속 그리고 뭐 도메인 뭐 이런 말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1정규형, 5정규형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그냥 뭐 이렇게 앞 글자를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도부 이걸 다 줘?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부가 있어요. 사부님이 있어요. 한다면 사부님이 있습니다. 자, 나도 그분한테 배웠겠죠? 배워서 지금 컴퓨터 학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책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사님. 미안합니다. 자, 도사인 사부. 그래서 도부라고 저는 합니다. 제가 저 이제 그만두고 학원을 저도 한번 독립해서 차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리바리 싸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부 이걸 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가정할게요. 창피합니다. 근데 앞 글자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에요. 각각의 특징. 도부 이걸 다 줘?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도부 이걸 다 줘. 도메인이 원자값 제1정규형 만드는 겁니다. 부분적 종속을 제거합니다. 2정규형. 예, 특징이죠. 그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2에서 3정규형으로 가는 거고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한다. 결정자가 아닌데 갑자기 내가 얘를 특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없앤다라는 거죠. 그게 3에서 BCNF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BCNF의 특징이죠. 그죠? 예. 1정규형 만드는 거고 2정규형 되는 거, 부분적 종속을 제거해야 2정규형이 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2에서 3정규형으로 넘어가는 거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걸 제거해야 이걸 넘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다치 종속을 제거해야 4정규형으로 넘어가고, 조인 종속을 제거해야 5정규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한 파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규형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핵심은 가장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은 바로 무결성 파트들입니다. 무결성이 뭔지, 참조 무결성이 뭔지,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정규화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규화의 뜻, 그리고 이상현상이 뭔지, 이상현상의 뜻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 이상현상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파트고, 정규형이 1부터 5정규형까지 있구나. 그게 도부 이걸 다 줘 이거구나.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걔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